10시 40분에 자유헌정 포럼 기자회견 진입니다. 사회는 사회국가예요. 어떻게 제가 간단히 오픈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그래. 이기진데 한 분씩 다 돌려드렸나? 아니 올라. 아니 김영숙 의원님도 오셔야 되니까. 다리 아프다고. 다리 아파서. 김영숙 의원님 오셔야 되니까. 아직 40분 안 됐으니까. 네. 됐어요. 자, 40분이 하자. 거든 전화기 진동으로 해놔야겠구나. 그렇죠. 따르는 거면 각성을 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말도 된다. 아 그래요? 지금 해도 된다. 시간 40분에 알고 된답니다. 그럼 제가 오픈 멘트를 할게요. 예, 저 자유헌정 포럼의 저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심규철입니다. 우리 자유헌정 포럼은 대한민국의 자유헌정 질서를 지켜내자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8.15 광복절을 앞두고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규택 상임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필요한 대로 발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헌정 포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헌법 파기 책동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의 기초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이 말은 곧 헌법이라는 기초석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말이다. 그동안 9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 결과 그해 10월 29일 개정된 10호 헌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지만 파기되지 않고 국가 최고법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68석의 절대 다수 야당으로 전락한 뒤 헌법 파기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법권을 틀어쥐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 장관 등 23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29건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을 무차별 발의하는 등 무소불위의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 행정부를 마비시킬 속셈이 분명히 있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그 우연불법성에 대한 숙고도 없이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판결했을까? 탄핵안은 압권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 혹은 기한 종료로 종결 처리되었다. 탄핵 말고도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의 무단 거부, 정부를 옥죄는 법률안의 무더기 통과 등으로 입법권의 행포를 자행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마비를 초래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정부의 비판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계속돼 결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 24년 총선과 25년 대선에서 승리해 입법과 행정권을 완전 장악한 민주당 정권은 7개 사건과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되자 이번에는 아예 사법 리스크 제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의 심리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의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마저 박탈하는가 하면 이른바 재판 소원제, 일명 사심제, 법 왜곡죄, 일명 판사 처벌법을 입법하는 등 사법권 장악을 위해 우연과 헌정 질서 유린을 서슴지 않는 헌법 파기에 나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는 대표적인 헌법 파기요 보복 정치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헌법 파기 사례가 최근 크게 논란을 빚었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공포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모두 경찰에 넘겼다.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이른바 검수완박,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 수사권 박탈은 핵심적 수사수단인 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조 3항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신청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개헌 없이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검찰 조직 총수인 검찰총장의 직책명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89조에 위배된다. 앞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법을 준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서 헌법 파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 의혹이다. 형사소송법 논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슬쩍 넘어간 중요한 내용이 있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2개 내용인데 원래는 없던 것으로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민주당이 슬쩍 끼워넣는 악마의 꼼수를 부렸다. 기존의 형사법에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공소 제기 정찰상
절차상 심각한 법 위반이 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했는데 이번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두 가지가 추가됐다. 내용 중에 중대한 또는 현저히 등은 개념이 모호해서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대검찰청이 지적할 정도였다. 결국 이재명 사법 절차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셋째,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도입은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의 훼손이다. 법 왜곡죄, 일명 판사 처벌법 신설, 재판 소원제, 일명 사심제 도입, 대법관 26명으로 증언 등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 일명 판사 처벌법은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소원제는 사실상 사심제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 규정한 헌법 101조 2항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헌법 파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작 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 의혹, 민주당이 지난 2026년 4월 말 발의해 놓은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원천 제거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목적의 대표적인 우연 입법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관련 특정 사건으로 한정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 취소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법 위반으로 헌법 질서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 항목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권경석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맺은 말, 이재명 정권의 의회 독재를 통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파기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초성을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통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음모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디선가 기시감, 프랑스 말로 데자뷰가 있지 않는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다. 국가도 망치고 자신도 망한 조각 사료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법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청동 저울을 빌려와서라도 모든 삐뚤어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11일 자유헌정 포럼 대표 이규택의 회원 일동 이상입니다. 또 딴 분이 몇 마디 말씀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 포럼 공동대표 이원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영업자의 도산이 이미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젊은이들은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투기장으로 도박장으로 변모해서 뭣도 모르고 달라든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재명 정권은 한마디 사과 말씀도 없고 위로 말씀도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는 개판 정책으로 국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빚을 갚으면서 집을 장만하겠다는 이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폐기하고 이어서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 보안권마저 없애버리는 폭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폭정은 멈춰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부정선거에 온상이 된 선거인을 질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7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불가는 한마디 해명도 없고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폭정을 멈추지 않으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마도로 베네수엘라 같이 도탄에 빠지는 국가가 될 것이면 명확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왜냐?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고 권력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러한 폭정을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심규철입니다. 방금 이규택 상임대표님께서 소상하게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요즘 이재명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의 그 행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잠시의 그 혼란에 편승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3제국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지금 광란의 헌법 파괴 행위,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공화국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참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이 지난 78년간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의 민주공화국 파괴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뜻깊은 광복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자유헌정 포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